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의 육원자입니다. 오늘은 풍요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에서 우리가 장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필요한 롱텀 케어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럼 롱텀 케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롱텀 케어, 장기 간호, 요양 이런 것들은 의학적인 그런 치료가 아니라 본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서 활동을 하지 못해 남의 손에 의존해서 그런 그 활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양치질을 하시고 옷을 입고 직장에 가시는 그런 그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늘 하는 그런 활동 사항인데요. 그것은 첫째로 보면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은 첫째로 그 베이딩,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목욕을 못하거나, 두 번째로는 옷을 못 입는 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드레싱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옷을 못 입는 거라든지 목욕하고 옷을 못 입고, 그 다음에 그 트랜스퍼링이라는 소리는 뭐냐 하면은요, 한 군데에서 침대에서 의자로 간다든지 걸어서 차로 간다든지 이런 그 이동성을 말하는 거죠. 동력, 기력 이런 걸 얘기하고요. 또 네 번째로는 또한 밥을 먹을 때 혼자서 먹을 수 없다든가 eating.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다섯 번째로는 화장실에 혼자 가셔서 그 용변을 볼 수 없고 이럴 때 누구의 손을 필요로 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그 활동을 제대로 못 하실 때 우리가 롱텀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롱텀 케어가 필요할 때 이런 그 다섯 가지의 활동을 하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하우스월, 집안일이라든지 빌페이를 한다든지 쇼핑을 간다든지 또 음식 준비를 한다든지 식사 준비 후에 설거지라든지 청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애완동물을 케어한다든지 이러한 그 서비스가 이 롱텀 케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그 롱텀 케어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 일어나나 하면은 일반적으로는요, 보통 65세가 넘으신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65세가 넘으신 분들의 하여튼 70%가 그 은퇴 생활 중에서 이러한 그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롱텀 케어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70%란 말은 10명 중에서 7명이 이런 경우를 당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에이지가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는 물론 노령의 에이지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가 되냐면 불구, 젊은 사람도 차 사고를 당했다든지 무슨 스포츠를 하다가 큰 그 척추에 무리를 해서 그 마비가 됐다든지 또 아니면 또 메디컬 컨디션,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심해가지고 또 이렇게 합병증으로 인해서 기동력이 부족하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가 기동력이거든요. 그래서 기동력이 부족하면 그 롱텀 케어의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고요. 또 그 여자하고 남자 이렇게 그 성별로 본다면 특히 여자들이 이런 그 롱텀 케어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5년은 더 살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 보통 95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거기에 더 오래 사시는 분들은 이제 여자라. 그래서 여자가 이런 그 경우가 많이 당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롱텀 케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여성분들이 더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부부가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보다 이 롱텀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러면 누가 그런 경우가 처했을 때 나를 누가 케어를 하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케어기버를 식구,
패밀리가 하겠죠. 우선은 또 식구가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홈케어 널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할 수가 있겠죠. 가정 간호사들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요양원. 그런데 이렇게 그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그 롱텀 케어를 해주는 사람이 보통은 여자들이 이렇게 이런 그 여자들이 케어를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여자들을 케어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하는데 그래서 그 리타이어를 하신 분들은 특히나 여성분들은 내가 괜찮을 때는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부모님을 케어를 하실 수가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런 지경에 있을 때는 누가 나를 테이크케어 하나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또 누가 케어를 하느냐가 문제도 되지만 누가 돈을 지불할 건가 이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생각을 할 때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우선은 자기가 지불하셔야 돼요. 왜냐? 보험이 없으시면. 그래서 자기가 지불하는데 자기가 모아놓으신 재산, IRA다 아니면은 무슨 어누이티다, 적금이다, 스탁이다, 반다 이런 뮤추얼 펀드다 그런 데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셀프, 본인이 지불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식구들한테 의존하는 거죠. 가족들이 이 사람들도 또 돈이 있어야 지불을 하지만 돈이 없으면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도 케어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세 번째로는 웰페어 그렇죠? 웰페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어로 쓰면 웰페어죠. 메디케이드 이런 거에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집도 지니고 적금도 있고 IRA도 있고 이러신 분들이 웰페어를 받으려면 굉장히 힘드셔요. 자기 수중에 한 4,000불이나 되는 굉장히 가난하고 그런 상태에 따라서 있어야만 우리가 웰페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웰페어를 받고자 해서 재산을 자녀들한테 옮겨준다든가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되면은 중범죄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한테 돈을 다 주어가지고 내가 돈을 쓸 때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움이 청할 때도 있고 또 그 자녀들이 그 돈을 받아갖고 또 다 탕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고려해 보실 만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누가 하는가? 이것은 이제 장기 요양보험에서 플랜 이거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맡아서 그 돈을 보험을 사셨을 때 프리미엄을 냈고 내가 장기 요양 그런 케어를 받으실 때 여러분들한테 보험회사에서 이제 돈을 지불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지불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65세가 넘으면 메디케어가 있는데 메디케어에서 커버를 하지 않겠는가? 메디케어가 페이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메디케어는 어떤 때 이런 너싱 케어, 롱텀 케어를 페이를 해주냐 하면은요. 스킬드 너싱 케어라고 그래서 의료의 전문인들, 간호원이라든지 의사들이, 물리치료사들이 그런 케어가 필요하다 했을 때 스킬드 너싱 케어 홈에 들어가셨을 때는 이제 메디케어가 커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케어도 보통 20일에서 100일을 케어를 비용을 내요. 그런데 20일은 대부분이 100%를 커버하고 그게 100일 사이에는 이제 100%를 커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도 스킬드 너싱 케어에 들어가시려면은 그런 에이전시에 들어가시려면 적어도 병원에 3일 전까지 입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일이 된 다음에는 또 페이를 안 하고 또 그러면 홈케어는 커버를 하느냐? 홈케어도 의사가 처방을 하셔가지고 어떤 거냐면 물리치료다, 언어치료다, 아니면 어큐페이셔널 테라피, 직업을 다시 찾기 위해서 걷는 연습, 말하는 연습 이런 거는 이제 페이가 되는데 그것도 의사가 처방을 하는 페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까 5가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그러한 활동
목욕하고 밥 먹고 입고 화장실 가고 운전하러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보통 커스토디알 케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메디케에서 절대로 페이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주 잘 아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그 너싱 케어, 롱텀 케어를 메디케에서 커버를 해준다고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러면 최선의 방법이 그 롱텀 케어 플랜을 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롱텀 케어를 그 드는 데는 두 가지 그 방법이 있어요. 순수하게 롱텀 케어 플랜이 있어서 그 프리미엄을 내고 내가 양론을 가게 되면 그 커버를 해주고 내가 전혀 안 쓰면 그 보험이 없어지는 그런 거가 있는가 하면 요즘은 새로 나와가지고요. 생명보험이나 어누이티의 그 롱텀 케어를 커버해주는 그런 그 라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품목을 자기 형편에 어떤 베네핏을 사셔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고 그런 플랜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구입을 하실 때 그 고려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첫째로 회사가 튼튼한 회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어도 양로원에 거하는 기간을 5년 정도의 그 베네핏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택하시고,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양로원에 거주하고 나서 그 무슨 일이 돌아가시거나 나는 그런 경우가 3년에서 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5년 커버하는 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물가 인상률이 높은 거, 왜냐하면은 지금의 그 롱텀 코스트가 얼마냐 하면요, 한 달에 세마이 프라이빗 룸이 롱텀 케어 양로원이 6,000불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홈케어는 얼마가 되냐 하면은 적어도 한 달에 3,000불 이상이 된다고 해요. 한 달에 홈케어하고 그 양로원 그런 비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커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금의 6,000불이 이다음 20년 후에 6,000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가 인상률을 따라잡는 만큼의 그런 그 베네핏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보험이나 마찬가지로 일찍 들으셔야만 그 프리미엄이 굉장히 싸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적어도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적어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에는 롱텀 케어 플랜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커스트 이펙티브하게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년 생활에는 이것이 지금 현재 아프지 않다 하시더라도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롱텀 케어 플랜을 꼭 가지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